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전략으로 소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등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 투 트랙으로 가면서 계속 국민의힘과 여당의 지지율을 좀 압박한다 이런 전략일 것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번 총선 날로 먹겠다는 얘기로 보고요. 그거 계속 해가지고는 지난 대선도 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어떤 그 영부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그거를 총선 전략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국민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세요.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어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는 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 얘기, 총선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경기도 구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민주당 중진 4선 의원 현역이잖아요. 아니,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면 양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인데 국민의힘은 여기 험지란 말이에요. 왜 구리를 택하셨습니까? 저 구리 험지라는 말씀 많이 하신데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도시가 저는 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에서 지금 4선 윤호중 의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의 20년 이상 또 정치돼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런 기대감이 크고 옆에 남양주나 하남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발전되는 거를 보면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꾸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정치가 바뀌어야 그 도시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떤 서민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는 정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도 이제는 누군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는 구리시를 좀 더 참신하고 세련되게 이끌고 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지만 강한 도시 구리시라고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작기는 하지만은 강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저는 이 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택하게 됐습니다. 그 강하게 만들 전략을 우리 전지현 후보께서 어떻게 짜고 계신지 일단 구리 시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인사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나는 뭐 지지 안 해 사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다 설득을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결국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잘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직장이 있고 교육, 그다음에 뭐 문화공간, 교통,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지자체인데 또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리 시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서울 편입 메가 서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메가 서울은 구리 시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메가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구리시에 어떤 산업을 유출하고 교통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트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갖출지를 저는 디테일하게 좀 공략해갈 생각입니다. 그 메가 서울 프로젝트 그 이슈가 떴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구리거든요. 백경현 시장이 직접 서울시장 만나기도 했고요. 그 어떻게 구리 보셨어요? 시장뿐만 아니라 그 거론되는 도시 중에서 찬성률이 구리가 가장 높습니다. 잘 뭉치시는군요. 아니 꼭 잘 뭉친다기보다는 그만큼 절실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예. 깃발 들고 뭉쳐라 해서 뭉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문제군요. 예, 피부에 와닿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정치되어 있던 도시가 구리시고 구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정주 요건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토평 이지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자족산업 유치 같은 것도 그 구리시가 서울의 편입됨으로 인해서 더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산업이 약해서 지방소득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낮아요. 세금 비중이 낮고 오히려 재산세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고 해가지고는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 다른 지금 거론되는 시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시민들께서 더 많이 찬성을 하시는 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위해서는 일단 서울 편입 이거 우리가 편 들어줘야 된다, 손 들어줘야 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더 커지고 발전하고 하는 거 보면서 시민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왜 어떤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세요? 단순히 그린벨트 묶여 있는 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구리시를 돌아보시면요. 이 그 가운데 중간에 그 다운타운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창동 주변만 네네. 좀 유동 인구가 많고 그 가장자리 쪽으로 보면은 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바로 넘어가면은 광진구가 있고 강동구가 있고 중랑구가 있는데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금싸라기 같은 땅이 그렇게 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90년대 초반부터 구리시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 동북부의 상권 중심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상권이 죽고 아파트도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서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시에는 지금 제대로 된 마트도 없고 네. 학군도 많은 그 부모님들이 10대, 20대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많이 다른 도시로 지금 전출을 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아야 그 도시가 활력을 갖고 발전을 하는데 산업이 없고 학군이 안 좋고 정주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빠져나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에는 양당 간 득표 격차가 거의 20% 육박.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3.6%포인트로 줄었어요. 네. 이게 함의한 게 뭐라고 보세요? 그만큼 이게 지금 어떤 변화의 바람,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런 지금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지금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방선거, 대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는 대선 때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뭐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예단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구리 시민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구리를 들여다보면 8개 동이 있는데 네. 그 8개 동의 조성 과정이 다 다릅니다. 또 나름 특색도 다 있고 맞춤형 개발이나 어떤 소위 케어가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맞춤형 전략 갖고 계세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늦게 조성된 도시예요. 근데 네. 거기는 지금 GTX B노선 갈매역 정차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10대 학생들이 많은 교문 2동이라든지 수택 3동 같은 데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 수택 1, 2동 그다음에 인창동은 뉴타운 조성 재건축에 지금 관심이 많고 네. 수택 3동 이게 지역분들은 많이 토평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은 이제 88만 평 신규 택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각 지역별 공약을 제가 세워야 되는데 하지만 구리시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서울 편입이고 토평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개발이 돼서 산업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 여파는 구리시 전체로까지 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교육, 교통 그런 맞춤 공약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전체적인 공통 분모 외에 디테일하게 다시 짜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일 잘하는 똑순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신세대 여전사, 뭐 네네. 똑순이 그게 제 별명입니다. 예, 근데 구리가 사실 이제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법을 이 구리를 위해서 입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추진을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그 서울 편입과 관련된 이게 이번 총선 전에는 통과가 되기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결국 이제 주민들께서 어느 당에다가 그 투표를 해야 우리 구리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될지를 판단을 하고 이제 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바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법안이고 다만 이 편입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구리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서 최소화시키고 강점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경기 북도 분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고 한동훈 위원장은 메가시티 하고 또 분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말이 다르거든요. 네. 뭐가 현명하다고 보세요? 일단 구리시만 가지고 보면은 네. 서울 편입되는 게 그게 가장 맞아요. 현명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구도 지금 20만이 안 되고 그 면적 18만 자체도 이죠, 지금? 지금 네네. 18만 정도 되고 면적 네. 자체도 그 33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작거든요. 예. 사실상 서울하고 같은 생활권인데 지금 이게 서울의 경계가 60년대에 제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서울도 지금 대부분이 산지라서 아파트를 공급할 면적이 없어서 지금 집값이 높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구리시는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고
있고 지금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네. 구리 시민들은 어차피 지금 서울하고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편입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시민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바꾸는 거를 그 기존의 고인물로 하는 것보다는 참신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더 힘있게 바꾸는 게 엔진도 바꿔야지 차가 더 힘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리 시민들이 다들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름값 하는 정치인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지현입니다. 네, 전지현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